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자동차 키가 전자화되면서 근처에 가면 불이 켜지고 개폐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 창문을 뜯고 금품을 훔쳐갔는데도 이모빌라이저 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다가가면 문까지 여는 자동차가 창문을 깨고 뜯어낼 때 왜 방어를 못했을까요? 오늘의 자세한 소식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런 일이 있어요. 불과 2초 만에 자동차 유리창을 파열시키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러 온 절도범이 검거됐는데 경고음이 안 울렸다고요? 네, 단순하게 말하자면 전문 터리범에게는 자동차 경보기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지능 시스템화된 이모빌라이저는요. 도난장치나 경고장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네. 쇠붙이 키가 삽입을 해서 또 코드가 맞으면 시동이 걸리던 그런 기술을 발전시킨 한마디로 상호 통신으로 시동을 거는 장치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선바이저를 뜯고 그 고무 틈새로 드라이버 넣어서 유리창을 젖히는 수법으로 택시 35대 유리창 깨고 금품을 훔쳤다면서요. 아유. 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다는 범인은요. 네. 30대 남성으로 이 강화유리 안전 특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된 택시만 대상으로 삼은 이 상습절도 혐의자는요. 코너에 가해지는 순간적 타격에 취약한 강화 안전주의의 단점을 악용한 건데요. 네. 이 경우는 도난 금품과 파손 복구 수리비를 서로 비교해 보면 어쩌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일 수도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잠깐 어슬렁대다가 쏜사같이 다가가서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는 데는 단 말씀처럼 2, 3초밖에 걸리지 않았지만요. 창문이 깨진 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 상체만 들어가서 금품을 찾아 절취하는 이런 수법은 바로 문만 열지 않으면 차량 경보기가 울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난 금품은 한 200여만 원인데 수리비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700만 원인 이 피해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간단한 디지털 전자통신 기술이 아날로그를 너무 구닥다리로 보는 것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동차 리모컨 기능에 내장된 이모빌라이저 도어잠금 장치는요. 유리를 파손시키거나 또 차체에 충격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는 단순한 도만 제어하는 이런 감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키에는요. 충격을 감지하거나 실내에 초음파를 발산시켜서 이 틈 사이로 만일에 초음파가 나가게 되면 작동이 되는 센서가 없는 장치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장치들의 또 문제는요. 큰 차가 지나는 충격이나 천둥 또는 세차기에 쏟아붓는 소낙비에 민감한 감도 때문에요. 자동차에 아마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도난을 막으려면요. 애프터 마켓용으로 개발된 소위 사제 경보기를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에이다스입니다. 2016년에 봉평터널 버스 추돌 원인이 졸음으로 확인되면서 차선 이탈을 알리는 에이다스 장착이 법제화됐는데 이게 표류 중이라고요? 네,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배포한 사견을 잠깐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네.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 그리고 적용 범위 기능에 대해서 대폭 열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파생된 첨단 안전장치 포장을 비롯해서 또 법제화 사업의 범위와 기능부터 너무 과장되고 왜곡이 됐다는 지적을 한 건데요. 예. 영상 기록 장치를 시작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기에서 나타난 이런 치명적인 사안을 이제는 좀 미리 막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칫 국내 에이다스 업체를 사장시키거나 또 일부 편향된 사업으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기록계는 구형 화물차에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에이다스 영상 인식 기술은 자율주행차에서도 기본 기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조되는 에이다스급은요, 레벨 0.5에서 1 정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국내 법제화와 사업 수준도 반드시 이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제동이나 감속 등의 제어 기능은 전혀 없고요. 단순하게 워링만 해주는 시스템, 즉 경보만 해주는 현 수준에서 기능 거는 그 기대감은요. 또 그 바람도 너무 크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데요. 네네. 졸음 운전과 전방 주시 테마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졸음 사고를 막는 방패인데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는 뚫릴 수 있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물론입니다. 예, 물론 감지능력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네. 아주 다양하고 또 돌발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못하게 된다면 네. 이건 보조장치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이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일부 평가했던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경보에 그치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미 테슬라 오토 파일럿 사고에서 확인이 됐다는 점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레벨 2급이라고 큰 소리 쳤던 그 테슬라도요. 네. 이런 돌발 사고를 당한 후에야 모빌 아이와 결별을 했음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레벨 1의 아이데스의 그 안전 운전 기능을요.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냐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죠. 오판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국책 방향과 검증 이상의 인증 제도 등이 필요하고요. 또 더 이상 만능으로 과대 포장되는 일 역시 없애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김경배 교통위원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 주간의 교통 이슈 함께 하셨습니다.